자, 이번 시간에는 실업 문제 중에서 29번에서 41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3,000, 많은 빼고 하도록 하죠. 3,000. 그 중에서 취업자는 1,400, 실업자는 100. 그러면 가장 밑에는 뭐가 온다? 생산 가능 인구가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다. 그 안에 취업자 1,400, 실업자 100이 있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1,500이 되는 것이고 생산 가능 인구가 3,000이라고 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 1,500. 그럼 뭐 경제활동 참가율은 50%가 나오겠죠.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도 50%. 이쪽도 1,500이고요. A 국가는 경제활동 인구가 1,000이다. 매 기간 동안 실직률이라는 것은 취업자 중에서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구직률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문제도 항상 나오는데 일단 실업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식을 이제 변형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실직한다, 직장을 찾는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넣는 거지. 실직하는 사람 2 이렇게. 그러면 20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장기의 실업률은 10분의 1이다. 따라서 1,000의 10분의 1은 100이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의 고용 통계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수입을 위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가족들이 일하는 곳 무상으로 주당 20시간 보통 18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20시간을 일했다는 거야. 근로한 자녀는 무상으로 받더라도 취업자로 인정한다. 취업자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효율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율 임금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 그 중에서도 실질 임금 하방 경직성이라고 했습니다. 균형의 실질 임금보다 높여준다. 역선택을 방지한다, 이직을 방지한다, 태만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실업, 비자발적인 실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덕적 해이, 이직 방지, 태만 방지. 효율 임금은 노동의 공급 과잉을 해소시킬 수 없다.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900, 실업자가 100, 비경제활동 인구 1000. 그럼 이렇게 되네요, 그죠? 2,000 중에서 이쪽은 1000, 이쪽도 1000, 그리고 여기에 900하고 100이 있는 거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실업률은 1,000명 중에서 10%.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했던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 그리고 여기 위에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여기 위에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다고 했죠. 자, 일단 2번 한번 볼게요.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은 동반 상승할 수가 있다.
요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지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하, 이만큼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는 변화가 없고 경제활동 인구가 커졌으니까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네, 그렇죠. 그리고 취업자는 가만히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으니 취업률은 떨어질 것이고 실업률은 상승. 예, 요거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였던 놈들을 쏙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네, 생산 가능 인구는 변화가 없는데 취업자 수가 변화했으니 고용률은 상승. 경제활동 인구도 커졌으니까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승.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4번 봅시다. 실업률은 일정한데, 실업률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 이쪽에서 다 빼줘야 되겠지? 경제활동 인구가 변화가 없고, 그러면 고용률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실업률은 일정하다. 일단 머릿속으로 이렇게 얘가 변함이 없구나. 빨간 걸로 얘가 변함이 없구나. 그리고 실업률도 변화가 없구나. 이렇게요. 그럼 어디를 떼어내면 되는 거야, 이번에? 여기를 이렇게 떼어내면 되겠지? 예.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변화가 없고 실업자 수의 변화가 없으니까 실업률은 일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죠. 예. 그러면 고용률이 상승했다. 그렇다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고 경제활동 인구가 가만히 있으려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자, 1번하고 4번을 같이 보는 건데, 일단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 뭐죠?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그리고 이쪽에다가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취업자 수. 그러면 이것은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었죠. 여기는 고용률이다. 그리고 여기는 취업률이다. 그리고 여기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경제활동 참가율. 네. 물론 곱하기 100은 지금 제가 빼놓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실업률이 일정하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취업률도 일정한 거죠. 그렇다면 고용률이 상승한다면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승해야 되겠죠. 요시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1번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고용률, 그렇죠?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1번식은 이렇게 고용률은 빼고 고용률은 1 빼기 실업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취업률이니까 1 빼기 실업률, 그리고 곱하기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실업률 이쪽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전체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고용률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네, 양쪽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실업률이 상승해서 취업률이 떨어지더라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크게 올라간다면
고용률과 실업률은 동반 상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아래쪽에 고용률은 취업률 곱하기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2번, 3번은 뭐 그림을 가지고서도 바로 설명할 수가 있었고요. 경제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 학생이 졸업하여 바로 취업하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로 되니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승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전업학생이 졸업하여 바로 취업하더라도 실업률은 변하지 않는다.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취업자와 실업자인데 여기 일부에 있던 학생들이 바로 이쪽으로 여기서 싹 갖다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업률은 줄어들겠죠.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고, 전업학생이 졸업하여 바로 취업하면 고용률은 상승한다. 아까 그 공식을 한번 볼까요? 경제활동 참가율 올라가고 취업률도 올라가고 고용률도 상승하고. 그래서 고용률은 취업률 곱하기 경제활동 참가율. 자, 통화 공급은 자, 우리 일단 이거요. 통화량이라는 것은 현금과 요금을 예금이었고 본원 통화는 현금과 지급 준비금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신용 창조하는 통화 승수도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통화 공급이라는 것은 일단 통화량에 해당하는 거야. 통화량. 이렇게 본원 통화 찍어내는 것도 있고요. 근데 보세요. 동전 지폐는 뭐가 되는 거야? 현금이 되는 거지. 예금은 디파짓이 되는 거고 신용카드 사용한다는 것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리얼은 옳지 않고요. 자, 이자율이 오르면 이미 발행된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자, 채권의 가치는 R분의 1 이렇게 매년 이런씩 주는 영구히 주는 영구 채권, 매년 이런씩 얻을 수 있는 영구 채권의 가치는 R분의 1이고 이 가치만큼 채권의 가격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 사람들은 안 살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 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의 노동시장에서 이 문제 실업자 중에서 다음 기에 고용되는 비율 2. 우리 어디서 많이 한 거 같죠? 우리는 앞에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find 이렇게 썼고 취업자 중에서 다음 기에 실업자로 전환되는 비율 여기는 B라고 했지만 우리는 S 이렇게 썼다고요. 그래서 S, F 이래서 장기의 균형 실업률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요걸로만 한번 찾아볼까요? 물론 이렇게 찾으려면 인구 증가율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 n이 0이다. 자, n을 싹 다 지워볼게요. n을 지워보자. n을 지워보자. n을 지워보자. 자, 요거에 해당하는 식은 뭐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남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시험 볼 때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고지고대로 한번 풀어보자. 고지고대로 푸는 사람들은 산수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를 풀러가니까 산수, 수학 이런 거를 사실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앞에서도 계속 문제를 풀어봤고 그래서 잘린다는 말 하면 안 되지. 직장을 잃는다, 직장을 얻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고 n은 0일 때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찾는 겁니다. 이건 뭐 30초가 뭐야? 뭐 몇 초면 바로 풀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의미 볼게요. 이거 실업자 중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실업자 중에서 예, 실업자 중에서 직장을 찾는 사람이 있고 직장을 잃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실업자로 전환되는 건 뭐야?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수를 빼게 되면 취업자가 되는 거고, 이게 취업자의 수 중에서 직장을 잃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실업자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실업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실업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줘야 돼. 그럼 여기도 똑같이 나눠줘야 되겠지. 여기도 똑같이 나눠줘야 되고 여기도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어차피 장기의 실업률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실업률 U가 되는 거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바꿔야 돼? LT, UT, LT 플러스 1, LT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정리되는 식은 1 빼기 2에다가 여기다가 요거 실업률 U가 있고 요 놈은 1 플러스 N으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그냥 한번 풀어보는 거야. 답은 벌써 나와 있지 4번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 더하기 B 괄호 열고 똑같이 1 플러스 N분의 1 빼기 이쪽 어떻게 바뀐다고요? U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바꾼다고 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 다들 해봤으니까 그래서 밑에 거 지워가지고 여기다가 1 플러스 N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 이쪽에 U가 있지, 그지? 네, 그러면 1 빼기 2 빼기 B 하고 U 써주고 B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 놈을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넘기는 거지. 그럼 N 플러스 2 플러스 B U B 장기의 실업률 U는 N 플러스 2 플러스 B분의 B 이렇게. 근데 결국 이렇게 해봤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인구 증가율이 0이라면 이 공식하고 똑같은 거죠. 뭐. 예, 됐습니다. 효율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성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역선택을 방지한다, 이직을 방지한다, 태만을 방지한다. 이렇게. 그리고 효율 임금은 시장 균형보다 높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임금을 낮출 경우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보다 높은 노동자가 기업에 남을 확률이 높다? 아니죠.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직하는 거지, 이직. 그죠? 5번이 옳지 않고요.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업보험이라는 것은 좀 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은 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합이니까 실업보험은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1번. 총인구 200이다.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지. 15세 이상의 인구가 100이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20이면 경제활동 인구는 80이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80이 되는 것이다. 됐죠? 네. 그러면 실업자가 40이라는 것은 취업자가 40이라는 얘기지. 네. 그러면 실업률은 50%. 벌써 답은 나왔네요. 그죠? 네. 그런데 고용률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15세 이상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 40%,
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한 경제에서 안정상태의 실업률이 10%다. 예. 매월 취업자 중 2%가 직장을 잃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요. 그렇죠? 그럼 매월 취업을 하게 되는 거 F를 찾자. 여기다 10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10분의 1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럼 20은 10F 플러스 아이고 F 플러스 2는 20이다. 따라서 F는 18인데 우리는 이것을 백분율로 바꾸면 된다. A국의 고용 관련 자료를 나타낸다. 고용률은 이것도 딱 보게 되면 이거 막 숫자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된다고 했죠. 자, 실업률이 20%니까 취업률은 80%가 되는 거야. 따라서 고용률은 취업률 곱하기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했으니까 88이 64가 되겠지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